자, 초복을 맞아서 오리고기를 먹고 중태에 빠진 마을 주민들이 식사 후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셨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오리고기 외에 다른 음식 등에도 농약이 들어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경북 봉화 농약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네, 한편 16년 만에 붙잡힌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가운데 그가 범행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네. 어떤 이유였는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충격을 줬던 경북 봉화 농약 사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의 위에서 농약이 검출된 게 이제 오리고기 때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새롭게 나왔다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오리고기를 같은 테이블 사람들이 덜어서 먹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뭐 또 커피를 마셨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이제 초복을 맞이해서 오리고기를 먹고 이렇게 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 네네. 당시 지금 심정지라던가 이렇게 지금 정말 심각한 이런 상태에 놓인 중태에 빠진 주민들이 예. 오리고기를 먹은 이후에 이제 커피까지 마신 것으로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 이제 지금 농약 성분이 위에서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농약이 독극물로서 역할을 한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어떤 원한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이들이 먹은 음식에 농약을 넣었는가가 지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문제된 음식이 오리고기였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마셨던 커피 부분이었는지 이런 부분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새롭게 지금 증상을 보이고 있는 이들이 오리고기를 먹은 이후에 커피를 마신 것으로 좀 확인이 되면서 커피에다가 농약을 탔을 가능성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면서 지금 사건 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할 텐데 다행히 피해를 입은 4명 중에 1명이 의식을 회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진술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하고 피해자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회복이 먼저가 네. 돼야겠죠. 그렇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 중 1명의 의식이 지금 일부 회복되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진술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의료진의 어떤 그런 반응 검사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회복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날 당일에 있었던 그 경위라던가 이들이 음식을 먹으러 오기 전에 어떤 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있었던 모임이라던가 아니면 공통으로 알고 있는 지인이 어떤 면식범의 범행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이 농약을 음식 같은 부분에 넣었는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텐데 그렇죠. 지금 범인도 전혀 특정이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후 조사가 진행된다면은 혹시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보니까 피해자 모두 4명이 여성분이고 경로당 회장, 부회장 다 포함돼 있으셨고 보니까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5인석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먹었는데 늦게 다른 분들보다 늦게 와서 왜 여기에 늦게 왔을까? 또 테이블에 왜 모여 앉게 됐을까? 이런 부분도 경찰이 조사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일날 경로당에 다니고 있는 많은 인원들이 함께 이동을 해서 지금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좀 늦게 왔던 이들 테이블에서 먹은 음식을 가지고서만 문제가 있었는지 이 부분 결국 해결의 쟁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들이 어떤 일로서 늦게 방문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한 바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 수사기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용의자가 붙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경찰 쪽에서의 수사 방향도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참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수사기관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섣불리 어떤 음식이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특정하고 있지도 않고요. 다각도로 그 당일날의 현장 상황을 분석하고 있고 그 사건 현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식을 벌이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범인을 특정하고 도대체 이 사건이 왜 발생하게 된 것인지 그 예. 원인을 좀 규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좀 진술도 확보하고 탐문 수사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평화로운 마을이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지금 다들 누군가의 원한을 살 사람들이 아니다. 사이가 좋은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분명히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벌인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그 내막을 확인하는데 수사기관도 좀 총력을 기울일 것 같고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가 확인이 된다면 예, 좀 더 자연스럽게 그 범인도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기관도 수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만나볼까요? 16년 전 발생했던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던 사건입니다. 시흥에서 발생했던 슈퍼마켓 강도살인 사건인데 점점 실마리가 풀려간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개요 짚어주시죠. 네, 16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시흥의 한 슈퍼마켓에 새벽에 강도가 침입하게 되었는데요. 네. 무자비하게 그 슈퍼 주인을 살해하고 일부 금품을 훔쳐 달아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예. 당시에 이 범행 당시에는 이제 복면을 쓰고 장갑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CCTV의 범행 현장이 고스란히 담기긴 했지만 어떤 그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남아 있었지만 완전히 다 밀폐, 엄호된 상태의 사진이 남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이후의 동선을 확인하지 못해서 미제 사건으로 빠져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당시에도 가해자가 그날 범행에 있기 전에도 이미 그 가게에 구입을 하러 다른 물건을 사러 갔던 적이 있었고 해당 영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얼굴도 확인이 가능했지만 그때 당시 16년 네. 전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CCTV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동선이 정말 오리무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16년이 지나도 이제 살인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장기 미제 전단팀에서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를 하고 있었고요. 예. 얼마 전 이에 대한 이제 제보자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전단지에 이제 사진 같은 것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인 것 같다 이런 특정한 제보가 있었고 탐문 수사 끝에 결국 진범을 붙잡을 수 있었고요. 네. 처음에는 본인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결국 자백하여 범행 사실을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붙잡힌 후에는 혐의가 없다,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사흘 뒤에는 범행을 자백했잖아요. 그 이유도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실까요? 그렇죠.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네. CCTV에 이미 얼굴이 확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 이상의 증거가 없어서 추가적으로 수색을 하지 못했어요. 이 범행 장소였던 시흥이 원래 이 가해자가 거주하던 공간도 아니었다 보니까 탐문을 해도 이 사람을 안다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잡힌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국 내가 찔렀다고 자백할 수밖에 없었던 건 당시에 그 CCTV 영상 속의 그 본인의 얼굴과 지금 현재 본인의 얼굴이 90% 정도 그 이상 일치한다는 그런 전문가의 소견 같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어떤 설득과 프로파일러의 그런 면담 등을 고치면서 이제 더 이상 본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좀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제.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 지금 이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혼인 관계인 동성연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인데요. 전원 합의체 결론입니다. 2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최종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 전원 합의체 이번 판단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먼저 짚어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대법원에서 동성 간의 결혼, 그런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법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다거나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동성 간에도 우리가 배우자 간에 한쪽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그 다른 쪽 배우자가 그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법률상의 배우자 외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을지라도 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좀 부여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법적으로나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서 나는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은 동성 간의 결합이었습니다. 이 동성 간에 지금 함께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사로는 지금 부부라고 보고 있는 이 관계에서 네. 이제 건강보험에 대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지금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 검단이 일단 거절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처음이네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동성 간의 결합은 어떤 부부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없다. 보아서 인정을 하지 않았고요. 기각이 됐고요. 그렇죠. 2심에서는요. 이 재판부에서는 굉장히 그 당시에도 대단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동성 간의 결합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 간의 결합 그러니까 법적인 혼인까지 아니라 사실혼 관계로 혼인의 의사만 합치된 상태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동성 간의 결합이 그 자체로 바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혼과 다른 측면이 없다. 법적으로는 결혼한 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양측 간에는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마치 이들의 생활이 혼인과 동일하게 경제적인 정서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네.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성 간에도 이를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판단이 내려졌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이 2심 재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주면서 결국 건강보험 부분에 있어서는 동성 간의 결합도 사실혼 배우자 예. 관계와 동일하게 인정이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에 관심을 모았었는데 속보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결론을 2심 판단 유지로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사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법률혼까지 가지 않더라도 법률혼과 유사한 효과 내지는 거의 동등한 효과를 상속 외에는 누리고 있습니다. 네네. 이 대표적인 것이 이런 피부양자 자격 같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동성 간의 결합일지라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를 인정해 줬다면은 앞으로 이런 신청들이 좀 줄여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이 피부양자 자격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될 수 있었던 여러 권리들에 대해서도 동성 간의 결합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다양한 소송이라던가 다양한 어떤 의문점 제기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